안녕하세요. 효율적인 기능잘 남스 어프로치 무브먼트 랩 남줄로 원장입니다. 예, 오늘 주제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을까? 예, 입니다. 이게 다른 분들한테는 설명을 좀 해드리기는 한데 영상으로도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과거랑 현재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 이렇게까지 아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예, 저도 너무 많이 이렇게까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지를 보고 경험하고 있는 중이니까 왜 이렇게 많을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면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교하는 항목들 몇 개만 했거든요. 보시면은 1번이 제가 적어놨죠. 평균 수명이거든요. 과거로 따지면은 어찌 보면은 60이 넘으면 잔치를 해줬잖아요. 예, 환갑이다. 그래가지고 오래 살았다면서 잔치를 해줬었어요. 근데 요즘에 60이 되면 노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인생의 반 정도 살았나? 할 정도의 나이가 60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100세는 그냥 넘어가고, 뭐, 길게는 120세까지 바라보는 지금 시대가 현재 시대거든요. 결국 그 평균 수명이 짧다는 거는 살다가 좀 불편해도 결국에는 뭐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그냥 뭐 참고 좀 살면 되지 뭐 이런 형태로 사셨을 것 같아요. 과거의 분들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이제 60이 뭐예요? 그냥 70, 80대도 이제는 활동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안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몸을 건강하게 움직이는 거에 굉장히 많은 요구가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평균 수명을 따지면 예전에 그럼 기능장애 이런 게 없었느냐? 있었겠죠. 근데 기능장애의 특징은 뭐냐면,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정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죽고 살고를 본인이 정말 고민을 할 만큼 되게 나빠지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것 가지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죽고 살고의 문제까지 뭔가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삶의 질이 엄청 떨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정도는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 기능장애 가지고 정말 죽느냐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불편한 채로 살아요. 그리고 뭐 다 걸어 다니고요. 활동 다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엄청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생기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통증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활동도 못하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이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평균 수명이고요. 과거에는 단명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능장애가 생겨도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좀 나 어차피 못 살 건데, 뭐 50, 60 되면 이제 생을 마감하니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수명이 너무 길어져가지고요. 이제는 60이 넘어도 뭐 노인이라고 해도 기분 나빠할 정도고, 그때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관리가 돼 있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남은 여생에 있어서도 건강하게 뭔가 활동을 하고 싶은 소위 말하는 개개인적인 요구사항이 굉장히 높아진 게 일단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삶의 편안함이잖아요. 지금 저희도 보지만 유튜브에 뭐 SNS, 그 다음에 여러 가지 AI 프로그램, 뭐 정말 편하게 다 만들어 놨어요. 편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거의 안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일종의 뭐 에너지를 소모하는 형태가 되는데, 근데 그걸 가만히 있으면 일단 편하니까 결국엔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편하고, 결국 기대가지고 가만히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편안하거든요. 근데 이 편안함이 결국에는 뭘 만드냐면 활동을 떨어뜨려요. 과거에는 뭐 스마트폰이 없었죠. 그러니까 뭐 해도 뭐 어디를 이동해서 물건을 사러 갔었어야만 되고, 뭘 해도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었어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지금은 어떤 뭘 행위를 할 때도 그냥 핸드폰 하나로 뭔가 다 되고 되게 많이 편해졌죠. 그런데 잘 보시면 요즘에 애들 보면 체육 수업이 없어지고 있죠. 왜냐면 그거 다치면 책임을 또 누가 지냐 이런 것들 때문에 활동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활동을 너무 안 하니까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움직이는 거에서 활동을 할 때 뭔가 문제가 여러 개가 발생을 하지 않나. 왜? 그거 안 맞으니까요. 그래서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하는데 내 몸은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몸은 되게 좋고, 그런데 목적에 맞지 않는 일상적인 방식의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은 더 망가질 수도 있고, 여러 분들에서 일상이랑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삶의 편안함 자체도 기능장애를 유발시키는 여러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더 몸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곱게 키우다 보니까 뭔가 제한이 많이 걸리고, 앉아있는 시간 편안하게 좋다 보니까 앉아있으면서 기분 나빠지고 딱 들어가지고 그냥 되게 안 좋게끔 막 흘러가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안 좋아요. 젊은 사람들 더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네, 의학이 이제 발전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은 죽고 살고의 문제로서 발전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수술에 대한 테크닉, 뭐 이런 것들이 발전을 많이 했었고, 단명을 하다 보니까 기능장애에 대해서는 그냥 뭐 약 드세요. 아니면 뭐 마음 편안하게 가지세요. 뭐 딱히 뭐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뭐 사시다가 그냥 뭐 죽는 날 기다리는 거죠. 뭐 그렇게 그냥 조언을 의료진이 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왜냐하면 원래 단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수명이 짧다 보니까 이 사람을 일단 살리는 거에 집중을 하는데, 살리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는 죽고 살고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암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항암제라든지 수술법이라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그 질병에 대한 것들, 생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학들이 굉장히 과거에는 많이 발달했었고, 지금도 계속 이거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어떠냐면 단명했기 때문에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여타의 그 통증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의과대학에서 다루지를 않아요. 예, 안 다룹니다. 거의 구조적 관점에서 거의 몰빵이 돼가지고 그 관점에서만 사로잡혀서 인체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능장애 관련돼서 기능적인 형태로 접근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생소한 시각이에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주사나 약으로 낫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냥 그 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지금까지 흘러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무엇을 추구하느냐? 자, 수명이 길어졌어요. 죽고 살고의 문제는 발전해서 이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닌 의학이 그럼 발달을 했냐? 이제서야 발달을 하나? 정도의 생각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어요. 나이가 먹잖아요. 먹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근데 몸이 아파가지고 못 움직이고 누워있고 그렇게 해서 20, 30년을 사는 것 자체가 엄청 불행한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많은 그 기간조차도 활동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안 아프게 움직이고 싶다라는 요구치가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죽고 살고에 대한 문제의 의학적인 부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집중이 되고 조명이 돼서 발전을 해왔다 치지만 삶의 질에 관련된 거 있죠. 네,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살 때 좀 활동을 잘 하면서 안 아프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게 이제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면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기능재활이거든요. 기능재활. 그러니까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 뭐 센터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 라이프 퀄리티가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하니까 그 자기 효능감 내지는 뭐 자존감 이런 것들도 엄청 떨어지고요. 대인관계도 잘 못 맺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삶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짐에 의해서 죽고 살고의 문제에 대한 의학의 발전보다는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기능적인 형태로 통증이 없이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요구치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걸 다루고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생각보다. 예, 하려고 하는데 힘들다요. 힘들다. 예. 그리고 이 형태에서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기능 제어를 하는 형태가 결과적으로는 뭐 AI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프로그램을 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동작 따라하는 게 아니고 이거 철저하게 사람 대 사람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AI로 대체도 불가능합니다. AI 대체 불가해요. 대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 정말 와서 사람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몸을 확인하고 이걸 차근차근히 기능을 회복시키고 고쳐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면서 해줘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AI로는 대체가 안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몸은 안 좋아지고 죽고 살고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기능은 점점 장기간에 걸쳐서 나빠지다가 일정 수준 이상 딱 나빠지면 증상이 생기는 이런 형태로 해서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 가면은 뭐 아시다시피 안 다루죠. 기능 재활에 대한 영역을 다루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픈데 검사만 주구장창 하다가 방법은 못 찾고 약만 처방받고 수술 케이스 아닌데 수술하기도 하고 수술해도 아프다 라는 형태로 뭔가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저는 조금은 그래도 알겠는데 근데 그게 외부로 널리 알려지고 보편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 이게 제 현재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열심히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그리고 영상도 뭐 찾으면 계속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못 오시는 분들은 셀프로라도 집에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시면서 해당 부분에 여러 가지 해결책을 스스로 탐구해서 찾아가시는 것도 일련의 노력이니까 그걸 잘 해주시는 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스 어프로치 무브먼트 트랩 남준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